누구입니까 여러분? 김문수는 어떻게 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복지도 튼튼하게 하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김문수가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청년 실업자를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할 때 수많은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 이런 거를 개발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이 오게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분은 우선 지역화폐다 뭐다 나눠주기 바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발전합니까? 위치가 애매한데 저거. 지금 50만 명 이상 젊은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 가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김문수는 외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우리 국내 자본은 물론이고 해외 자본 기술 좋은 사람들 다 유치해 가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여러분 앞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대통령 누구입니까 여러분? 김문수. 그래서 저 이인재 처음부터 김문수 위해서 열심히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손학규 지사님 또 임창열 지사님 여러분 그분들이 뒤를 이어서 김문수의 손을 잡고 김문수를 당선시켜달라고 이렇게 뛰어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자리에 서실 겁니다.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경기도지사한 모든 지사들이 다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김문수!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삼권 분립, 법치주의를 기득으로 하는 민주공화정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법의 독립입니다. 법관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는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공화정, 삼권분립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 대법원장을 지금 쥐잡듯 잡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법의 수장, 사법의 독립을 지키는 사람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을 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법관 수를 30명, 50명, 100명까지 늘리게 하겠다. 또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도 다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법을 만들려고 법에 국회에 제출을 한 사람이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방금 오다 뉴스를 보니까 그 법안을 철회했다고 그래. 국민들이 하도 무섭게 바라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철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독재 이빨
입술로 감췄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 정권 잡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독재의 싹은 이리 잘라버리셔야 되겠죠.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위대한 평택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손끝으로 독재의 싹을 잘라주셔야 됩니다. 위대한 선거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서 이 위대한 우리의 유산, 세계에 자랑하는 이 민주주의를 더 찬란하게 발전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시민 여러분, 6월 3일은 선거혁명의 날 맞습니까? 선거혁명의 아침을 김문수 후보와 함께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민선1기 도지사를 지내시고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이인재 고문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4선 국회의원입니다. 성남 분당 갑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민선 3기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손학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민선2기 도지사를 지내셨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임창열 부총리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평택에 오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외자유치를 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온 데가 평택입니다. 여기 임창열 지사님이 계시지만 임창열 지사님이 평택항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 평택항이야말로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의 수출 항구로 키워야 되겠다. 제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택항이 정말 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평택 오산 그러면 뭡니까? 미군 기지 아니에요.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 다 철수한다고 그래갖고 평택에 미군 기지를 만들겠다. 그냥 기지가 아니라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500만 평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짰는데 그거를 제대로 국제도시로 미군 세계 최대 미군 기지로 만든 게 누굽니까?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잠깐만요. 이 미군 기지, 세계 최대 미군 기지, 세계 최대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안미 안보의 중심 이 미군 기지를 이재명이 도지사할 때 한 번이나 와 보았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군 국제도시를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여기 미7공군이 있는 미군 기지를 공군기지를 한 번도 와보지 않고 미 이사단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통상 위기로 트럼프가 집권해서 관세 압력이다 뭐다 그래갖고 자동차가 15%나 수출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미 협상입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를 한 번도, 미 사단을 한 번도, 미 709를 한 번도 도지사를 할 때 방문하지 않은 사람을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협상 대상자로 제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그저 편하게 산에 다니고 막걸리 마시고 책이나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주 그냥 썩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이거 어떻게 돼? 그런데 김문수가 나왔습니다. 김문수는요, 젊어서 노동운동을 했지만 나이가 들고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다. 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키우는 일이다. 한미동맹을 제대로 강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김문수가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래서 대통령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참 김문수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그게 말이에요. 지금 매출이 200조예요. 2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한 3분의 1이 넘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 임창열 선 때 한 30만 평이가 했는데 정부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내가 도지사로 하면서 인가를 따내고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첨단 기술 원조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여기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 단지입니다. 그거 김문수가 만들었습니다. GTX 있죠. GTX 이거 김문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 했어요? 이재명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보를 보세요. 한번 지나간 거지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웃겨서 말도 안 나와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계곡 정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공 배달업을 주최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 첨단 산업의 발전,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포퓰리스트적인 이러한 정책만 했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선거 공보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서 나라가 제대로 일어서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세계 선진국으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이끌 사람은 정직하고 곧바르고 의지가 있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김문수 뿐이다.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감사합니다. 네, 손학규 경기도 전 경기도지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우리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고 계시는
우리 임창열 전 도지사입니다. 민선 2기 경제부총리를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평택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를 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어느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경제가 망가져가고 나라의 위기가 오고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IMF 환란 위기를 수습하는 경제부총을 했고 인선 경기 도시를 하면서 이 평택항을 서해안시대 중심 항만으로 개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경제 대통령을 꼭 뽑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지 그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지금 경제는 0.8% 성장, 거의 성장이 멈춰가고 성장 엔진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100개국 중에 최하위,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나라는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똑바로 했으면 나라가 이 꼴이 됐겠습니까?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김문수는 왜 내가 지지하는가? 김문수는 그야말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고 검증된 경제 대통령입니다. 김문수는 대학을 다니면서 노동운동에 시작해가지고 노동운동을 20년이나 하고 대학 졸업을 20년이나 늦게 졸업한 사람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아픔을 공유하고 노동 현장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고민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검증된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김문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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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동운동의 뚝심과 보수 정치인의 원칙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우리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문수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6월 3일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이 선택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청력과 실력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김문수입니다. 거짓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명세, 부패, 직사, 좌우명처럼 깨끗한 정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환호와 박수로 김문수 후보를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인제 민선 1기 도지사, 천학규 민선 3기 도지사, 임창열 민선 2기 도지사가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평택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정정당한 김문수 후보입니다. 우리 평택 시민분들께 공정한 사회를 약속드립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일자리 대통령, 안보 대통령,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선 1기 도지사, 민선 2기 도지사, 민선 3기 도지사가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 오늘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어주신 우리 지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민선, 여러분이 직접 뽑은 도지사님, 제일 먼저 하신 우리 이인재 지사님 오셨습니다. 네, 이인재 지사님은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임창열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임창열 도지사님. 네.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님 다음에 우리 손학규 도지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 다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남경필 도지사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오늘 개인적으로 여기 지지를 하지만 오기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러 문제 때문에 못 오셔서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전직 도지사 중에 아들 오시고 딱 한 사람, 여기 프레카드 붙은 사람 있죠? 그분 빼고는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사님들, 이인재 지사님, 임창열 지사님, 손학규 지사님 말씀 다 들으셨죠? 연설 들으셨습니까?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인재 지사님은 제 정치 입문할 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악수하는 방법부터 인사하는 방법, 연설하는 방법,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 임창열 지사님은 경기도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는가. 임창열 지사님이 IMF를 극복한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 부총리인가 아시죠? IMF 극복의 그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대부분의 경제 계획, 경제적인 발전, 투자 유치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손학규 지사님 계신데 손학규 지사님은 저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운동권 선배신데요.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손학규 지사님은 옥스포드 대학 아십니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제가 그냥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계속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손학규 지사님하고 이인재 지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또 지금 앞으로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니까 임창열 지사님도 모시다 그래서 임창열 지사님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나가야지.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번에 선거에 못 이기면 경제는 완전히 망할 판이다. 그래서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 못하셨다. 그러면 우리 임창열 지사님한테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IMF로 빠뜨리지 않고 이 위기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지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마치고 조용히 모시는 살다가 뛰어난 이유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야 여러분들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검증된 경제 대통령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말 막 바꾸는 사람, 대통령 뽑았다는 여러분들 거덜납니다. 김문수 지사는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을 20년 이상 해서 노동계와 가장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대통령 후보라서 우리나라는 노동계 협조 없이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정말로 서민입니다. 도지사를 8년 하고 국회의원을 12년 하고 장관 됐는데 지금도 저 산골에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부정축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그런 부조리 때문에 기소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깨끗해지 법원에 재판이나 받으러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는 노동운동을 20년 하면서 서민의 눈물을 알고 아픔을 합니다. 부인도 노동운동하다 만나서 지금 정말 노동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국민을 아끼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쉽게도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현실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왜 떠납니까?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면 안 떠납니다. 그런데 삼성 반도체를 누가 해치했습니까? 김문수 지사가 했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면 누가 일자리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일자리 날아갑니다.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을 반드시 여러분들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지금 가장 큰 숙제가 분별돼 있습니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영원함이 선거 때마다 대립을 합니다. 김문수는 가정적으로 영원한 통합한 사람입니다. 김문수는 영남의 아들, 부인은 호남의 딸, 45년 동안 국상도 안 하고 화목하게 잘 삽니다. 영원한 통합은 김문수 대통령 뽑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갈라서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김문수는 가장 진보적인 생활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진보를 정말 잘 알고 진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투자 유치를 다 이끌어내는 그 기업을 아는 그런 대통령 후보라서 정말 진보와 보수를 다 통합하고 영원함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할 사람은 청렴 결백해야 됩니다. 돈 문제로 일 저질렀다고 말썽 부렸다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이런 사람 대통령이 일어나고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김문수는 한 번도 돈 문제로 국민 걱정 끼친 적이 없는 청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중에 이재명 씨는 재산이 30억 신고했어요. 여러분 네이버 쳐보세요. 30억이면 대한민국 1% 부자입니다. 1% 부자가 서민들 알겠어요? 모릅니다. 김문수는 평생을 도지사 국회의원 20년 해도 집 한 채 20평 아파트 10억밖에 없습니다.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렴 결백한 대통령 김문수 맞지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려면 여성 문제에서도 말썽이 없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때문에 여성이 억울하다고 기자회견 하는 거 봤습니까?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돈이 깨끗하고 여성 문제가 없고 가정적으로 45년 동안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 대통령 돼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정말 힘들게 민주화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 독재 정권이 탄생하느냐는 길어에 서 있습니다. 독재가 뭐냐?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분권화돼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법부에 지금 타수성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한다고 겁박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또 대통령에서 행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 장악하고 삼권을 다 거머쥐면은 독재국가 되는 건 맞잖아요. 인문수를 뽑아야 견제와 균형이 되는 그런 민주국가로 갑니다. 여러분들 선택 잘하셔야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지러시에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보가 없이는 경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한미동맹이 깨지면은 우리가 경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앞에 미군 부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여기 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는데 미국하고 안보 동맹을 굳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저는 대통령! 그 내용만 얘기하고 3번 연호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그러면 김문수를 힘차게 3번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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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하시죠? 이거 원고 좀 빌립시다. 다음부터 제가 이거 보고 야, 대단하시네. 저보다 저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임창열 지사님은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경기일보 회장하신 거 아시죠? 네. 경기도 대표신문 경기일보 회장도 하시고 고향에 가면 또 킨텍스라고 있어요. 킨텍스 거기에 사장도 하시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무역, 교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언론도 잘하시고 또 IMF도 극복하시고 평생을 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많은 경제를 다 다뤄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경제 고문으로 모시고 경제 문제는 우리 임창열 지사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오늘 연설 보니까 저는 연설이라면 이인재 지사님이 또 연설로 유명하거든요.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연설을 안 하십니다만 사자구를 토하시는 분이고 또 손학규 지사님은 옥스포드 정치학 박사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서강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지사님이시고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3분 또 우리 후배 양경필 전 모든 지사님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 재판을 5개나 받는 사람 어디 나가면 자기가 총각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그리고 또 자기 유죄 판결 때렸다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하겠다 자기 또 수사한 검사도 특검하고 검찰총장도 특검하고 검찰청 자체를 없애가지고 공소청으로 아예 바꿔버리겠다 검찰청을 싹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상권분립도 없고 또 뭔가 대장동 30만 평 조그마한 거 하나 손만 댔다 그러면 줄줄이 구속이요 줄줄이 의문사에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수사합니다. 그래서 다 감옥에 가 앉아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경기도 성남시 하나 조그마한 거 움직이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온통 부패와 또 공무원들이 다 썩어 자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뭐 연설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 올 것도 없죠. 확실하죠.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사느냐 주느냐 또 우리나라 민생이 사느냐 주느냐 또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가느냐 독재로 가느냐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6월 3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해봤자 제 혼자가 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세 분이 나오시고 또 한 명은 지지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우리 지사님들이 다 나온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찍어 주셔야 되지요. 여러분이 찍어 주셔야 이 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죠. 이 나라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똑똑한 한 표지요. 여러분이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꼽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한 표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미군 부대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평택처럼 자 미군 기지가 캠프 험프리도 있고 이렇게 7공군 사령부 그리고 우리 해군 2함대 사령부 이렇게 평택이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미 동맹이 튼튼하게 되니까 지난 73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지요. 1949년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1년 만에 바로 6.25 전쟁이 나버렸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난다는 거 아시죠? 왜냐?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와 붙어있는 중국 엄청나게 큰 나라, 러시아 큰 나라, 일본도 옆에 있고 북한 핵무기 가지고 흔들어대는데 미군이 만약에 철수해버리면 우리 평택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야 경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평택 시민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한 번도 비행기 시끄럽다고 이 비행장 옮겨라 하는 말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난리 법석인데 평택 시민들은 꾹 참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바로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120만 평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린 겁니다. 김문수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이제 여러분의 애국심이 6월 3일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그때가 왔지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습니다. 뭉치자 이기자. 하실 수 있죠? 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3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 김문수 후보입니다. 우리 민선 1기, 2기, 3기 도지사분들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6월 3일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 경기도지사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우뚝 세운 김문수 후보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직접 발로 뛰는 대통령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김문수 후보 선택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한 김문수 후보 우리 평택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김문수를 연호해 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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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민들의 땀과 눈물을 두고는 잘하는 김문수 후보 이제 믿고 맡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김문수 후보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평생을 청렴하게 정정당당 김문수가 더 크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정의가 거짓을 이기고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있도록 평택시 여러분들의 손으로 김문수 후보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주십시오. 6월 3일입니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평택 시민들의 손으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정정당당 새롭게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평택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겠습니다. 오늘 6월 3일 우리 평택 시민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꼭 소중한 한 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김문수 후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 후보가 되겠습니다. 6월 3일 모두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방탄 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방탄조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과 함께 한 분 한 분 손잡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 공정한 사회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색깔과 좌우를 떠나 이제 사랑을 바라봐 주십시오.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김문수 후보가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청렴한 대통령 기호 2번 김문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진짜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노동운동가의 뚝심과 보수 정치인의 원칙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유일한 후보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6월 3일 평택 시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 마지막까지 평택 시민들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주실 거 믿고 떠나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 이제 다음 유세를 위해 현장 이동하고 계십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마지막까지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우리 김문수 후보 평택 시민 여러분을 믿고 이곳 유세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6월 4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김문수를 불러주십시오. 가난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자랑스러운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분들과 악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김문수 대통령을 다시 한번 열거하겠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정정당당 대통령 위풍당당 대통령 청년교회의 대통령 김문수입니다. 네, 6월 3일은 김문수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오상시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가 해내겠습니다.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김문수가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네, 오산 시민 여러분, 어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손학규 지사님, 임창열 지사님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우리 당협 우리 시장님이 여기 이제 오산시장 계시지만 오늘 선거법 때문에 못 나오시고 당협 직무 대행하시는 분 이기아 전 시장님 다 들어오셨는데 여기 우리 양양자 김용태 우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양양자 선거대책위원장, 우리 송석준 우리 경기도당 위원장님, 또 우리 강선영 우리 투스타입니다. 강선영 우리 국회의원님은 헬기 조종하는 투스타 우리 항공작전사령관이십니다. 사령관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원 국회의원님도 오시고요. 또 이다리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이만희 국회의원도 오시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탄핵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계엄 때문에도 그렇고 장사도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신데 제가 다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끼치지 않도록 또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똑바로 하고 장사도 잘 되게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절을 올릴 테니까 받아주시죠. 저희들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큰절 올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산역에 오니까 제가 이 오산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는데 제가 도지사 할 때 여기 아마 한 200억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장이 원래 이렇지 않았죠? 오산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 저는 택시 운전한 거 아시죠? 제가 직업이 택시 기사입니다. 공장에도 제가 한 7년 다니고요. 그래서 택시를 해보니까 이 오산에 와서 제가 택시를 하루 했는데 택시 해보니까 너무 광장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사 오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두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라면 우리 경기도가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는 돈이 없어가지고 확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 좋습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잘 해놔서 오늘 기분이 좋고 특히 여기에서 오산역은 정말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전철, 택시, 버스 이렇게 다 한꺼번에 환승할 수 있도록 이걸 하는데 이걸 복합 환승 시설이라는 거 아시죠? 동탄에도 이제 이걸 해가지고 수직으로 여기 빙 도는데 그건 수직으로 전부 다 복합 환승 센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오산이 좀 돈을 좀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교통이 복지라고 하는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KTX 여기 서게 해달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GTX도 이리 연장하는 거 아시죠? 저는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그리고 우리 임창열 지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임창열 지사님 IMF 때 기획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를 총괄해서 IMF를 극복한 그 우리 장관님이세요. 그 당시 부총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경기도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은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장기 구조적 침체 아주 이제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경제 분야에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까?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많이 와야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도 전부 31조를 들고 미국으로 다 나갑니다. 삼성도 지금 조금 전에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갔다 왔는데 삼성도 지금 미국에 텍사스주의 테일러시라는 데로 지금 다 나갑니다. 그는 왜 미국으로 나가느냐? 땅값이요. 미국은 가면 땅값이 100만 평, 200만 평에 1,500원밖에 안 합니다. 1달러.
땅값이 비교가 안 되고, 두 번째 세금은 한 7년씩 깎아줘 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 사람이 많은데 전부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일을 바로 오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기업이 많이 올라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러분 아모레 와 있는 거 아시죠? 아모레도 이거 여기 와 있으니까 좋죠? 그 아모레도 이리 유치하고, 저 우리 서울에 있는 아모레를 이리 유치해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다른 데도 제 아내가 다니던 세진전자도 이리 왔는데 요즘에 장사가 안 되고 그거는 문 닫아버렸어요. 우리 이쪽에 왔다가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많이 해외에 안 나가고 국내에 투자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올 수 있도록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오산은 또 교육도시죠. 우리 경기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우리 아기들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오산이 제일 좋다. 그래서 평택에 LG 다니는 분도 전부 오산에 사는 이유가 오산이 교육이 좋다. 아기들 가르치기 좋은 데다. 그래서 오산에 사시는 분 많으시죠? 그래서 오산 교육도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더 편리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은 제가 볼 때는 학원에 많이 다니는데 앞으로 학원에 덜 다니고 늘 학교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늘봄 아시죠? 늘봄. 엄마가 밤에 10시가 오더라도 10시까지도 애 봐주고 11시 오면 11시까지 봐주고 밤늦게까지 아기 봐주고, 좀 일찍 출근할 때는 아침 일찍이 7시 6시 이때도 아기들 잘 봐서 아침밥도 주고 저녁에 늦게 오면 저녁밥도 주고, 엄마가 학원에 꼭 보내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대로 가르치고 퇴근하시고 새로 선생님들 뽑았어. 요즘 선생님들 남아돌아요. 교육대학 또 사범대학 나와서 임용고시 하고도 학생이 자꾸 주니까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다가 원래 선생님 그대로 계시면서 새로 선생님을 더 뽑아서 밤과 후 또 늦게까지도 가르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원 대신에 아이들 가르치는 식으로 학교가 지금 아기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빈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원에 붙어 안 가더라도 돈 별로 안 들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산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장 오시장에 하고 있는 서울런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의 입타 강사들, 굉장히 강의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 들으면은 그게 쏙쏙 들어가지고 구태여 학원을 안 다니는데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높아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 강의도 무료로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딱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오산은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 교육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아이들 사고 없이 공부 잘하고 학교 좋은 학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이 교육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그리고 물량기 수목원 아시죠? 물량기 수목원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 아시죠? 물량기 수목원에 그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좋죠? 좋은데 거기도 아모레, 제가 사장 보고 그랬어요. 아모레에서 자연 화장품, 그러니까 화학약품이나 이게 아니고 식물을 이용한 화장품, 이런 거는 물량기 수목원 식물 자원을 이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아모레 화장품이 어차피 오산에 와 있으니까 오산의 물량기 수목원에 각종 식물 자원을 잘 활용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신제품 만들 수 있도록 협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오산에 이렇게 다양한, 도시가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고, 한신대학도 하고 있죠. 오산대학도 있죠. 여러분, 교통도 편리하고 애들 가르치기 좋고 일자리도 많고 모든 면에서 오산이 아주 작지만 살기 좋고 우리 교육하기 좋은 그런 오산을 만드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지사님 다 가셔버렸구나. 여기 우리 도당 위원장 우리 국회의원들 이기하 신임도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요? 몇 분은 보니까 이거 저것도 선거 때가 되니까 거짓말 시키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기 몇 분 계시는데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보고 제가 총각이라 거짓말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냐 독재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자칫하면은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재판 5개 받는 거 아시죠? 재판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겁이 나니까 이런 데 와서 연설도 못해요.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한번 저는 김문수 방탄조끼가 없죠. 저는 방탄조끼가 없습니다. 런닝하고 이 티밖에 없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안 입어도 아무지도 않아요. 벌벌벌 떨리지도 않아요. 근데 방탄조끼만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또 방탄 유리까지 덮어쓰고 연설하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관, 대법원장을 전부 탄핵한대요. 또 불러서 특검을 한대요. 또 청문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오늘 법관회의 열린 거 아시죠? 아까 법관회의가 전국 법관회의가 열려가 야 이거 우리가 재판한 거 자기한테 죄 있다고 재판해버리면은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 하겠다니까 이래가지고 마음 놓고 재판을 못하겠다. 전국의 판사들이 이런 독재자가 나타나면 우리 재판을 어떻게 하겠냐. 자기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했다고 해서 죄 있다는 거를 죄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재판이죠. 죄 있는 사람 죄 있다고 재판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청문회 나오라 국회 나오라 또 특검을 한다 또 그걸 가지고 완전히 탄핵을 해서 그냥 판사 못해먹게 하겠다. 대통령만 탄핵하고 국무총리만 탄핵하고 장관만 탄핵하고 감사원장만 탄핵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법원장 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겠대요.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대요. 자 이게 도둑이라고 잡으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대요. 검찰청을 없애서 공소청으로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검수완박 아세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요걸 줄여가지고 검수완박 아시죠? 요 말이 누가 만든 말입니까? 이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요. 자 여기 경찰관도 많이 와 있는데 경찰관 다 없애버리고 검사 다 없애버리고 판사 다 없애버리고 나면 도둑놈 세상 되지요? 이런 무법천지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무법천지 만들면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독재지요. 이것이 바로 상권분립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죠.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틀렸어. 김문수가 못 지켜요. 김문수가 못 지키고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6월 3일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우리 오산에 이렇게 범죄자도 없고 교육하기 좋고 살기 좋은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6월 3일 꼭 투표하셔야 되겠죠? 투표하는데 똑바로 찍어야 되겠죠? 몇 번을 찍어야 됩니까?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하고 올바른 한 표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대통령으로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문수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왜 안 하느냐? 할 수 있다.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해보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뭉치자, 이기자. 아시죠? 제가 할 테니까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오산시에서 승리하면 김문수가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직한 후보, 강인한 후보, 유능한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6월 3일은 우리 오산시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김문수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혁신의 대한민국 김문수가 열겠습니다. 기억하기 좋은 나라 김문수가 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 김문수가 열겠습니다.